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은 전선도 아니고 보급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의 상징이 직접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경에서 총성이 들려올 때만 해도 전쟁은 단지 저녁 뉴스에 나오는 소식에 불과했지만 시엠립과 앙코르와트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전쟁은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을 넘어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단어가 공습 경보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 이 충돌은 단순한 군사분쟁의 범위를 벗어나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 그 자체를 건드리는 위험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그러했듯이 한 나라의 정신적 지주가 흔들릴 때 그 파급력은 물리적인 폭격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캄보디아 관광 브랜드 가치의 핵심 축이자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이 유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용 인원만 약 30만 명 수준으로 평가되며 숙박, 운송, 가이드, 기념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생계 의존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공습 경보가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인구 전체가 생존의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전쟁이 문화유산을 직접 타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순간 이미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수치보다 더 무섭게 타오르는 캄보디아 내부의 여론입니다. 태국군의 F-16 전투기가 국경 상공을 장악하고 있다는 냉혹한 군사적 현실은 분노한 대중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틱톡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정보들은 사실 확인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애국주의의 광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태국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해 있으며 이들은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이 비어있어 태국 공군의 폭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앙코르와트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구호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들에게 숭례문이나 독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격동과 유사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그 강도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태국의 포격이 시엠립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레이더에 찍힌 전투기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SNS 피드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영상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에서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성지이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훈만의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태국 공군에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확전을 피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정부가 물러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포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내부의 목소리들입니다. 합리적인 전략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의 감정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캄보디아 지도부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역설적으로 캄보디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지만 그 단결된 힘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제공권을 장악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여론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반격에 나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과 열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물리적인 전력의 격차를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전쟁은 승패를 떠나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도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태국군의 폭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열병을 앓고 있으며 이 열병의 근원에는 앙코르와트라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분노와 애국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정작 캄보디아 관광의 심장부인 시엠립의 거리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로 향하는 관문인 이 도시는 지금 활기를 잃은 채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5성급 호텔의 로비는 텅 비었고 줄지어 서 있던 관광버스들은 주차장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가져온 첫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국민들은 앙코르와트를 지키자고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외침이 커질수록 앙코르와트를 지탱하던 경제적 기반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엠립의 상인들과 관광 종사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찾아온 경제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예약 취소율은 수직 상승했고 신규 예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여기서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찢어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을 든 젊은 층이 태국을 향해 결사항전을 외치며 정부를 압박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오늘 저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십만 명의 관광 종사자들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기념품 가게 상인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삶이 파탄날 것을 알고 있지만 감히 전쟁을 멈추자고 소리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광적인 애국주의 열풍 속에서 평화나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엠립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태국군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침묵해야만 하는 내부의 갈등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질식 상태는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군사적 현실과 맞물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현대전의 승패는 냉혹한 숫자와 기술력에서 갈립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장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의 격차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태국 공군은 F-16 파이팅 펠콘과 스웨덴제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공중 우세 전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실질적인 공중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행기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국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캄보디아 영공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원하는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돌 초기부터 태국은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캄보디아 지상군이 국경 지역에 BM-21 다연장 로켓포와 구형 포병 전력을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하늘의 눈과 주먹을 가진 태국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은 드론을 띄워 캄보디아 포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정밀 유도 무기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교과서적인 현대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상에 매복하거나 대공포로 저항하는 것뿐이지만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를 상대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태국 공군은 스마트 폭탄뿐만 아니라 저렴한 무유도 폭탄인 마크 82까지 섞었으며 캄보디아의 군사 기반 시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 캄보디아의 방공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의 군사적 잠재력을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뚫린 상태에서 지상군이 버티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처럼 냉혹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지도부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키워온 민족주의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훈만의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양보를 선택한다면 그 즉시 국내 여론은 그들을 앙코르와트를 팔아넘긴 겁쟁이나 매국노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 부응하여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캄보디아 군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애국심의 함정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불지른 민족주의의 불길이 너무 거세진 나머지 이제는 그 불길이 자신들의 집을 태우려 하고 있음에도 끄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시간을 끌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태국의 F-16이 주도하는 전장의 속도는 외교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태국은 이 기회에 국경 분쟁의 불씨를 확실히 끄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고 캄보디아는 그 매서운 공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캄보디아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전투기가 없는 군대가 제공권을 장악한 적과 싸울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는 현대 전쟁사가 이미 수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군사시설이 파괴되는 것은 복구하면 되지만 무너진 경제와 둘로 쪼개진 국로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전쟁이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앙코르와트라는 위대한 유산은 캄보디아인들의 자부심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전쟁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태국의 전투기가 돌아간 뒤에도 캄보디아에 남을 상처는 깊고 오래 갈 것입니다. 시엠립의 호텔들은 다시 문을 열겠지만 한 번 떠나간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부르짖던 열광적인 목소리와 그 전쟁 때문에 생계를 잃고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사이의 내부 갈등은 전후 캄보디아 사회를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태국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과 이성,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찢어진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폭격으로 찢겨진 땅보다 더 아픈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찢겨진 국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수많은 문화유산과 뜨거운 민족성을 가진 나라로서 캄보디아의 이 비극적인 상황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안보와 국익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묵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하지만 그것을 멈추거나 폭주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